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시의 눈넣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할 건데, 시의 눈넣기라는 것은 그 일상한 평범한 문장에다가 그 한 줄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게 시가 되는데, 그 시가 감동을 주는 시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일상적인 그 일기를 쓰거나 뭐 기록을 또 할 수 있고 또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에다가 감동적인 말 한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 감동을 받아서 너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메모된 그 글에다가 이 눈 하나 이게 탁 그 얼굴에 코도 그리고 뭐 입도 그리고 다 그렸는데 거기에 눈동자만 이렇게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이게 웃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얼굴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이게 동그라미에다가 이제 어떻든 눈을 그려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시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제목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는데요. 그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향기도 납니다. 좋긴 좋은데 그래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지? 왜 이런 말을 했는 거지? 이게 좀 약간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그 왜를 가지고 눈을 하나 이렇게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대 생각 꺼내놓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대 이 행복해 하고 있는 이유를 그 지금 꺼내놓고 놓았다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캘리그라피 작가가 시중에 이제 좋아하는 말 걸기를 가지고 이 엽서를 만들어서 이 그 전시회식으로 하는 어떤 행사장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걸 판매를 했답니다. 그런데 판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는 글씨를 잘 썼고 그림까지 넣은 엽서니까 자기 이제 가게에다가 이렇게 그 이제 그 걸어놨죠. 걸어놨는데 제가 다니면서 눈을 하나씩 다 넣어줬어요. 마지막 한 줄을.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써서 다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 그 한마디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감동을 주는 거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강의 같은 거 받을 때 그 외에 어떤 분이 왜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구글 하시는 분한테 그 앞에다 뭘 이 걸기 하나 써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면서 다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걸기 사람들이 거기에 호감을 갖고 이렇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 걸기가 바로 이 한 줄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줄을 눈으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다음 글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글은 어디까지나 주인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대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내 가슴에 꽃으로 맺은 그대, 내 사랑 듬뿍 뿌려 오늘은 활짝 피우렵니다. 그대를 꽃이라 생각하니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났나요? 어떻게 했나요? 여기 뭔가가 조금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 참 잘했죠? 좀 뜬금없지 않나요? 그 원래 시는 뜬금없어야 돼요. 뜬금없어야 되는 거죠. 나 참 잘했잖아요. 예. 뜬금없이 너무 예뻐요. 꽃이세요? 난 꽃인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은 아니 왜 이러십니까? 뜬금없이.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딱 저녁에 딱 그걸 보고 그 우리 시인님 보는 눈에 있다. 내가 꽃인 걸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나를 꽃이라 했냐? 그 당시는 내 쑥스러워 말은 안 했지만 나 맞아. 꽃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누가 인정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참 잘했죠? 잘한 거 맞죠? 잘했어요. 자, 다음 우연과 필연. 그게 이제 그 밑에 그 눈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맛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밋밋하고 뭐 큰 이렇게 맛이 없을 때는 몰래 뭐를 넣으면 맛있어질까요? 조미료예요. 라면 수프 같은 거 이런 거 넣으면 되게 맛있다. 뭐 이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런 조미료가 아니에요. 감동을 하는 이 마음을 넣기 때문에 조미료하고 다르니까 이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얼마나 이 차이가 나나 한번 보세요. 우연히 그대를 만나 사랑을 싹 틔우면서 우리는 필연으로 만날 운명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랑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걸 아예 그냥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도장 확 찍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죠? 필연이니까. 당신을 어차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확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자, 그 맞이하고 보니 그대 사랑 뭐 이런 거예요. 따스함으로 내게 다가온 봄. 맞고 보니 봄을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 그대 사랑이었네요. 그래서 꽃을 피웠나요? 뭐 그대하고 커피를 마셨나요? 아 그러면 아이고 나 잘했다고 자랑을 했나요? 뭔가가 이게 이제 눈을 그려 넣는 거예요. 아니 그대 미소였네요. 아니 그대가 봄이었네요. 그대가 봄이었어요. 내게 딱 다가온 따뜻한 봄이 그대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훨씬 더 맞고 보니 그대 사랑 맞잖아요. 그죠?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최고의 행복. 어떤 게 행복일까요? 한번 봅시다. 그대를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점수 따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빈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빈말 하지 말고 실천 좀 하세요. 실천이 뭔데? 아이고 용돈을 갖다 주든지 뭐 선물을 갖다 주든지 하지 말로만 그래 하지 마. 가끔 이러잖아요. 말로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로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눈을 하나 그려 넣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늘 그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최고의 행복이죠. 그대 생각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의 주인공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 그대가 누군가 물어요. 이 그대가 어느 그대야? 이렇게. 그럴 땐 답을 어떻게 하죠? 어느 그대는 어느 그대야? 내 앞에 있는 그대가 그대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 당신을 만나기 전에 옛날에 내가 좀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빈말에 뭐다? 기분 상한다. 기분 나쁘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예. 우리가 그 시쓰기 공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심정은 가는데 물정은 없앤다. 물정 남기면 큰일 나요. 그 괜히 잘못해서 옛날에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옛날에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내가 좀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도 시집가고 별볼 없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신경 써요. 특히 다 여자가 봤을 때는 여성으로 봤을 때는 남성이 신경 쓰이고 남성이 봤을 때는 여성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이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하더라도 이 시를 보고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당연히 내 앞에 지금 묻는 그대가 그대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가 그대지. 예. 최고의 행복. 괜히 행복했다가 확 그냥 그죠? 행복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행복은 새가 아닙니다. 가슴에 담아야지 미소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바람의 안부를. 바람이 봅니다. 그 바람에 향기가 나는 것은 그대가 저에게 준 안부인가요? 그리고 묻고 말았어요. 물론 이제 안부 맞아요 하겠지만 그때다 하나 얼굴에 눈을 하나 더 그려 넣는 거예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묻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부를 전하는 거야.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네. 내가 당신을 안 택했다고 해서 당신 그래 속상할 필요 없어요. 나 지금 당신이 날 안 택했지만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그 자신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아프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첫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든 경제적이든 그리고 또 생활이든 모든 것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막 쫓기도 사는데 어떻게 첫사랑이 생각나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바람편에 안부도 보내보는 거예요. 그죠? 예. 마시기 좋은 커피. 커피를 어떤 게 커피가 마시기 좋은가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뜨거운 커피에 당신 생각 넣으니 마시기 좋은 커피가 되었습니다.
당신 생각을 넣었대요. 커피에다가. 당신 생각이 정말 잘못하면 뜨거운 커피에 막 뭐 뜨겁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잘 넣어야 돼요. 봐가면서 얼른 눈 깜짝하고 싹 넣었다가 얼른 맛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식지도 않아. 다 마실 때까지 당신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거죠. 마시기 좋은 커피 맞아요. 이 커피가 느낌까지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한 줄을 더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커피 마실 때마다 당신 생각 넣어야겠습니다. 일부러 내 힘으로 하시려고 앞으로를 내신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고 다짐이죠. 왜?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커피만 마시면 안 되잖아. 사랑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안 그러면 마실 때마다 커피 마실 때마다 뭐 이것도 되고 앞으로도 뭐 내 행을 맞추는 것도 되고 뭐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그냥 이렇게 뜨거운 커피에 당신 생각 넣으니 마시기 좋은 커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식지도 않아 다 마실 때까지 당신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커피 마실 때마다 당신 생각 넣어야겠습니다. 내 생각 많이 넣어 이래죠. 왜? 돈도 안 들어가요. 돈 더 달라 안 해요. 커피 주인이. 제가 넣는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유 받아야 한번 달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 제가 어제 그 우리 단골로 가는 커피 가게가 한 곳 있어요. 거기가 좀 약간 저렴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스티커를 모아가면은 한 잔씩 주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주 가는데 사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사장님은 혹시 별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아니 무슨 별요? 북극성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뜬금없이 북극성 말입니까? 뭐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가서 밥을 먹고도 꼭 일로 다 맨날 이렇게 모이니 북극성이니까 우리가 이쪽을 향하지요. 그러니까 빵 터졌어요 그분이. 커피와 북극성 어울립니다. 커피 주인이. 이건 실제적으로 실장님 들었죠 어제?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했는데. 우리 단골 한 명 있다 이 생각하는 거죠. 왜 북극성이면은 얼마나 많은 그 별들이 다 보고 있겠어요, 그죠? 예. 자, 석양이 붉은 이유가 뭐 그냥 오후 늦게 뭐 태양 때문에 된다 이거는 일상이죠. 근데 보세요, 석양이 붉은 이유는 그대 사랑으로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또한 내일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럼 빨리 자야 되겠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밑에 그래서 내 안에는 늘 아침만 있습니다. 그대의 사랑으로 불태우는 거 아침만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딱 감으로 인해서 붉은 게 마지막이 아니야. 이게 시작인 거죠. 흑양지는 노을은 보면은 노을을 누구를 표현을 많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그냥 노을길 뭐 이렇게 노을을 바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한 줄이 이 자체를 노을을 시작으로 만들었어요. 아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내 안에는 늘 아침만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행복한 이유. 지금 나의 행복은 언젠가 위대한 결정을 한 그 시간이 나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대를 만나면서부터 내 삶은 지금까지 쭉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조금 뭔가를 이제 좀 더 가미를 하고 싶어서 당신 만나길 참 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인공을 만들 때 처음에는 현실에서 사물을 본 느낌을 하다가 마지막엔 결국은 나나 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는 너가 좋아. 왜? 나는 나에 대한 자칫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지만 너가 그 시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로 가면 더 감동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결국은 당신으로 갔잖아요. 그죠? 예. 이해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해가 되나요 좀? 어때요? 이해가 돼요? 쓰겠죠 이런 거?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시간에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힐링이 돼요. 힐링이 되죠. 네, 예.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 그렇죠.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를 쓰라고 하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지금 현재 3학점짜리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시 글쓰기 그 치유 과목을 해요.
그 학생들에게 시를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시를 쓰라고 시험 문제도 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는 거예요. 다 시를 새로 알았습니다. 시를 이렇게 쓰는군요. 시를 이렇게 배우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저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막 이런 느낌을 그 게시판에 막 달아줘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죠. 예. 실제적으로 시 한 편이 사람들의 그 목숨까지 살리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이동 계곡에 가면은 거기에 그 이제 윤보영 시인의 시를 그 한 300편, 150편에서 300편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는 이제 그 둘레길이 그 마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카페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그 A3의 시화를 만들어 가지고 코팅을 해서 빨랫줄을 넣듯이 막 쭉 이렇게 달아놨어요. 뭐 한 30편 정도로 이어서 이렇게. 그런데 거기를 길로 북한산을 올라가 둘레길을 돌다가 그걸 읽지 않을 수 없어요. 한 편 읽으면은 연이어 다음 읽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다 감동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건 이제 그 주인이 들려준 얘기예요. 그 어떤 한 분이 그 이제 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난 뒤에 이만하면 내 할 도를 다 했다고 모든 것을 버리려고 북한산에 올라가다가 그 시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시를 봄으로 인해서 누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그로부터 4번을 더 와서 시를 읽고 그 주인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 사실은 모든 걸 정리하러 가다가 이거를 만났는데 이걸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접었다. 고맙다.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시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정권회사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정권회사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오너 한 분이 목요일 날 정권이 뭐 해외 뭐 문제 때문에 엄청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또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겠지 하는데 월요일 날은 악재가 생겨가지고 월요일도 떨어진 거예요. 이 그 정권이. 그래서 20% 정도 하지 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 정권 회사 회장으로서 본인은 너무 고객들의 재산이 떨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임원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우이동에 있는 그 윤보영 시인의 시가 있는 카페에 가서 시나 읽으면서 마음을 달랩시다 하고 우이동 거기 카페를 온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우이동 카페에 제 시가 있다 해도 제가 맨날 가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왔다 소리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 그 마침 제가 그 근처에 갔던 길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시인님 혹시 정말 지금까지는 다 잘 안 온다, 언제 왔다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한 번은 만나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인데요? 라고 물었더니 모 정권 회사의 대표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어떤 이제 이 고객들 그 손실 때문에 마음 달래러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힐링 받고 가서 으쌰으쌰 잘 하셔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거야 뭐 만날 수 있죠. 그렇다면 해서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거기에서 어린이들 행사할 때 이 동시집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이러셨어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 카카오 스토리에 저희 친구로 글을 읽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백란에서 시 이런 걸 막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러니까 저는 백란을 한번 가보겠다고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그날 그 감사 한 분 하고 또 뭐 이사 뭐 상무 뭐 이런 분들 하고 같이 거기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름 휴가 때 그 이제 간부들에게 저의 시집을 300권을 구입해서 여름 휴가 선물로 이거 읽고 힐링하라고 이게 한 것씩 다 주셨어요. 이건 실화거든요, 실화. 그러니까 아까 힐링이 된다는 얘기가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 만나길 참 잘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자, 다음 또 한번 봅시다. 그대가 예쁜 이유 왜 예쁠까 한번 봅시다. 그대가
제 눈에 예쁘게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 있겠죠, 그죠? 예, 그냥 그대가 제 눈에 예쁘게 보이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다 예쁘다는 거죠. 그냥 예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니라고 했어. 뭐 아니? 아닙니다. 그럼 다 안 예쁘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막 신경이 갑자기 이렇게 곤두서는 거죠. 처음 볼 때 그 감동이 이어져 그것마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예쁜 것마저도 모르는 거야. 처음에 가서 막 이게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가슴 막 뭉클해가요. 막 가슴 뛰고 이러는 게 아직까지도 이어지니까 이게 예쁜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감동하고 예쁜 거 좀 달라요. 감동은 그냥 말도 못하고 얼굴 붉히고 막 가슴 두근두근 뛰는 이 설렘 있잖아요. 설렘하고 예쁜 건 그냥 안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렘은 끝까지 그 여운이 끝까지 가는 거죠. 바다도 건너갔다 오고 뭐 이래죠. 그 설렘은. 그러니 그대가 예쁜 이유 뭐예요? 다 그냥 예쁜 자체도 모르는 게 그게 예쁘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부정을 했는데도 긍정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따라온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다음에 이제 갑자기 별에서 누가 온 거야? 별에서 온 거면 어디 드라마 제목처럼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어. 하늘에서 딴 별을 가슴에 묻었더니 그대라는 별이 돋아났어요. 뭐 심었으니까 돋아났겠죠. 그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래서 그 별이 뭔데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 여기다 얼굴을 그려 넣는 거예요. 눈을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런데 별마다 그대 모습이 담겼으니 어쩌면 좋아요. 뭐 어쩌면 좋기는. 안 그래도 보고 싶은데 잠은 어떻게 자고 또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일 어떻게 해요?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수면제를 처방해라. 수면제를 처방하라. 제대로 처방은 되겠네요. 수면제 처방하면은. 근데 수면제는 그 당시는 해결되겠지만,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일은 어떻게 해요? 잠 못 자가 막 피곤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조직에 이 손실을 끼칠 수는 없잖아. 그죠? 한밤중에 갑자기 감기가 왔어. 그런데 약국에는 감기약을 판매하는 약국에는 문을 닫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 생각 더 하고 자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눈 하나 이렇게 딱 그려 넣는 거예요. 늦은 밤에 감기가 왔습니다. 약국에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이 그대 생각 더 하고 자야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통제. 진통제 있으면 좋지만, 예, 진통제가 없으니까. 그때 생각이 진통제예요. 그 진통제에 이게 중독되면은 진통제를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에 중독돼 버리면은 눈을 감아도 생각을 하고, 눈을 떠도 생각을 하고, 꿈에도 생각을 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을 하고, 참, 이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거. 그죠? 자, 별에서 온 그대는 그렇게 이제 보내고, 가슴에 핀 꽃을 한번 볼게요. 가슴에 꽃이 필 수 있다? 한번 봅시다. 정원에 피어 있는 꽃은 눈으로 보아서 예쁘고, 가슴에 꽃으로 피우는 그대는 마음으로 보아서 예쁘고, 그래서 요것도 시는 되는데, 뭔가가 조금 아쉬우니까 눈을 한번 그려 넣어 봅시다. 그래서 늘 그리운 그대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가슴에 핀 꽃 이해가 되죠? 자, 빨랫줄. 아까 제가 그 북한산 우이동 계곡에 있는 카페에 빨랫줄 널듯이 한 30편을 큰 거를 이렇게 널었다고 했죠. 예, 널었다고 했는데, 그 빨랫줄. 비에 젖은 옷은 빨랫줄에서 말릴 수 있지만, 맞잖아요. 그죠? 그대 그림에 젖은 마음은 어디에서 만들 수 있죠? 요것만 해도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좀 웃는 얼굴로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웃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을 하나 그려 넣었어요. 내 안에 빨랫줄은 없고, 내 안에 빨랫줄이 없어. 늘었다가 더 젖은, 늘었다가 이렇게 빨리 늘었다가 걸었다가 걸다 늘다. 이 늘자가 이런 늘자가 아니겠죠. 그죠? 늘었다가 더 젖는 그리움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안에는 빨랫줄이 없어. 그 생각 이렇게 펼쳤다가
도리어 더 그림만 더 젖는 그림만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건조기로. 건조기로 드라이기로 좀 말릴까? 건조기 마음 건조기 좋네요. 우리 그 한편 쓰겠네. 방금 알아듣는 어 여자가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죠. 그쵸. 어디 말리지 내 마음. 제 시 중에 말릴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고 이런 시가 있어요. 그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좋아해요. 비 오는 날만 되면 그거 영상 이제 요런 액자 시로 만들어가지고 막 주고받고 그렇게 해요. 예. 뭐 비가 내리는군요. 내리는 비에 마음이 젖었습니다. 말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벗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예. 다음 우리하고 좀 관계되는 거네요. 지금 내시경을 어떤 의미에서 이 내시경을 쓰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의 몸속은 내시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대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들여다볼 수 있죠? 이거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만들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나. 뭐 사랑이고 뭐고 이 들여다보고 너무 막 급한 사랑 급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은 물러나서 표시도 안 할 거고 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 변심할 마음 같은 게 있으면은 아예 그냥 만나지도 안 할 거고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것은 실제 있다면은 신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신. 그죠? 제일 먼저 어디가 문제죠? 예. 뭐 이거 법원 이런 거 아예 그냥 필요가 없어. 사진에 다 그냥 다 내시경 딱 들여다보고 다 조치해 버릴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어때? 맞아요. 보나마나 나만 있을 텐데 들여다볼 필요가 없죠. 나만 있는데 뭘 봐요? 들여다봤다. 그래 역시 나 있구나. 뭐 확인하려고? 확인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만 있는데. 어때요? 우리 좀 이해가 이런 시는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저요? 그러니까 일단은 힐링을 일단 충분히 힐링부터 하고. 힐링 통해서 제가 더 약간 덜 촉촉하게 좀 만드는 과정. 말랑말랑하게. 네. 말랑말랑하게. 과정. 이해는 되죠? 처음 오시는 어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어. 이거는 건강검진 받고 바로 쓰신 것 같은데. 건강검진. 맞아요. 이런 내시경 있으면 큰일 나요. 그거 만약에 그 내시경 만들어요. 우리한테 이거 우리 뭐죠 평가해달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예. 예. 자, 뭘 후회하네요, 또, 이분은. 해보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보자. 몰라요. 그렇죠. 과거의 잘못에 매이지 말자. 이제 나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말자. 미안하지 말아요. 그래서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왜 자꾸 그대를 생각하고 있지? 왜 자꾸 첫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다짐을 해놓고 난 뒤에 이것을 그 다짐을 허물어뜨리는 이 자체를 사람들이 듣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허물어야지. 그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는 말이 안 되는 말이 말 되는 게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말 되는 게 많죠. 그게 감성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마음의 치유까지 해주는 거예요. 마음 치유. 네. 자, 이런 후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담배 끊는다고 담배 끊는다 해놓고 안 끊는다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이 본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예. 자, 봄. 이 봄 좋죠, 그죠? 봄은 3월달부터 5월달까지를 봄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봄을 갓 지나서 지금 여름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여름을 신고하려고 어제 그렇게 더웠나 봐요. 3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어제가, 그죠? 여름 됐으니까. 봄은 혼자 오지 않는다.
꽃과 함께 온다. 맞아요. 그죠? 봄에 꽃 많이 피죠. 내 안에 그래도 홀로 머물지 않는다. 늘 나와 함께 꽃으로 머문다.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꽃 피는 봄과 꽃으로 핀 그대 닮았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시를 써야지 하는 순간 몸에 마음에 이렇게 그 군살이 들어간다. 이게 굳어져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글을 써야지 되는데 말랑말랑한 글이 아니라 나무 껍질 같은 글이 되는 거예요. 나무 껍질 같은 글이 되면은 딱딱해서요. 이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껌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껌을 씹으면은 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데 껌을 이렇게 배 타서 붙여놨다 다시 씹으려고 그러면은 딱딱해지는 거죠. 예. 처음에 껌을 씹을 때는 이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씹는데 붙여놨던 껌을 씹을 때는 껌을 씹겠다는 생각으로 씹잖아요. 그 딱딱한 거랑 마찬가지로 비유를 조금 약간 뭐 어색하게 들긴 했는데 어떻든 간에 마음에 이 힘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막 시 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 힘 들어가는데 따로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냥 말랑말랑한 시, 오글거리는 시가 사람들에게 더 좋다. 사랑받는다. 자, 다음 글 한번 볼게요. 이왕이면 뭐죠? 이왕이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 다홍치마. 하지만 여기는 다홍치마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다홍치마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알려진 말. 근데 다홍치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다른 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웃어도 하루, 울어도 하루. 이왕이면 웃자. 여기까지만 써놨어요. 웃자. 이 웃자가 사람 이름 아닙니다. 사람 이름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사람 이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때에서는 우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자자 들어간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우자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예. 이왕이면 다홍치마, 치마도 아니고 우자예요, 우자. 그러고 난 뒤에 내 생각에 웃으면 더 좋고. 그렇죠. 내가 짝사랑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모르게 이렇게 이제 들킬까봐 좋아하는 마음, 아주 모르게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많이 이렇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걸 보고 그도 나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쁘다고 이렇게 웃어주면 더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짝사랑하는 거는요, 잘못하면은 들켜버리면 그 한 90%는 깨어진대요.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한대. 예, 왜? 부담 느끼니까. 그래서 짝사랑은 오래 가려면은 그 고백을 안 하고 짝사랑으로 끝까지 가면은 그게 첫사랑까지 가서 평생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잘못 고백했다가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시상은 어디서 잡냐면은 이런 다른 사람의 이런 이왕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 예를 들면 그런 말 가지고도 나는 나대로의 생각으로 다른 시를 한 편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 뭐 죽었다 깨어나도 너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붙이려면은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 말 가지고도 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나만의 것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그죠? 예. 자, 막연한 바람으로 너도 왔으면 이런 게 있어요. 너도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비가 바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쯤에서 너도 왔으면 좋겠다. 좋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너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이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확인. 가슴을 연다. 정말 네가 왔다. 내 안에 비로 왔다. 어때? 그까지 이쯤에서 너도 왔으면 좋겠다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온 거야. 근데 뭘 왔어? 비로 온 거야. 네. 어때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죠? 지금까지 저에게 이제 글을 배우는 분들이
이렇게 도저히 저는 마지막 한 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눈이 되는 그런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글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줄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한 줄을 적을 수가 없어요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러면은 그 한 줄 적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적을 수 있는 데까지만 적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앞에서 그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시범으로 다 눈을 한 번씩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요렇게 해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내가 그린 글이 눈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침침할 때는 또 뭐 이게 전기불을 더 켜야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또 밤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서는 또 어두울 때는 정말 전등을 켜야 되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좋아하는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 자체를 내과시켜서 또 다시 한번 또 고쳐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고친 것을 시집에 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제가 한 7년 정도를 우리 그 제자들한테 재능 기부로 그렇게 강의를 해줬으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그 글을 적어 왔겠어요, 그죠? 그 한 편 한 편이 이제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많이 퍼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를 못 쓴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뭔가를 녹음하는 이 메모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짧지만 거의 한 50분 정도의 그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어떻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 힘을 빼고 좋은 거를 이렇게 메모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모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렇게 시가 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잘 또 지도를 해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았어요? 괜찮으면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